따뜻한 아침 햇살이 거실 카펫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60대 중반의 현우와 순자는 27에 만난 이후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다. 오랜 시간 부부로 살아온 만큼 서로의 표정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함이 생겨났다. 식탁에 마주 앉은 현우는 넋을 놓은 채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평소 한가득 웃음을 띠며 신문을 읽던 모습과 달랐다. 순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보, 요즘 들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어제도 늦게 들어왔는데 아무 말 없이 누워만 있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나이 탓인가 봐. 몸이 예전 같지 않네. 괜찮아. 그냥 좀 쉬어야겠어. 괜찮다니 그렇게 말만 하지 마요. 예전에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꼭 내 손을 잡고 안마해주곤 했잖아요. 요즘은 손끝에서조차 따뜻한 기운을 느끼기 힘드네요. 그게 내가 너무 피곤한 걸까? 내가 있는 집이 여전히 나에겐 안식처인데 마음이 아프다.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오래 함께였지만 이토록 솔직하게 속마음을 꺼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문득 젊은 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순간으로 기억을 거슬러 올렸다. 한창 풋풋하던 27, 우연히 마주친 눈빛만으로 가슴이 뛰던 시간들. 밤새 이야기하며 웃던 밤들. 작은 카페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있으면 세상은 둘만의 공간 같았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현실은 달랐다. 긴 침묵이 이어지자 어느새 식탁에는 뜨거웠던 커피 대신 식은 커피만 남아 있었다. 순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사실은 말끝이 흐려진 순자와 그런 그녀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현우. 긴 침묵이 둘 사이를 조용히 메워나갔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요즘 들어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 보여서 나도 모르게 불안해졌어요. 당신과 나 서로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지. 나이 들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 부끄러울까봐 혼자 끙끙 앓았어요. 현우는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런 생각했구나. 나도 사실 너와 똑같은 생각을 했어. 우리 변한 게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중인 거야.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나랑 같은 마음이라고 말해주니 이렇게 마음이 놓이네요. 현우 물론이지. 우린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잖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야. 내가 매일 보고 싶고 내 곁에 있으면 편안하단다. 그날 밤 오랜만에 두 사람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애정이 식은 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동안 쌓인 긴장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놓고 두런두런 웃으며 추억을 되새겼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며 오래된 연인의 다정했던 옛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즈음 순자와 그녀의 친구 제이는 카페 앞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늘 밝던 제이가 요즘 부쩍 순자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너 예전 같지 않아 보여. 무슨 일 있어?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이 들면서 내 성욕이 많이 달라졌나 봐. 예전 같지 않달까. 제이는 순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건 당연한 거야. 나도 폐경을 겪고 나서는 몸이 좀 달라졌거든. 하지만 꼭 나쁜 건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건가 봐. 남편은 예전처럼 날 바라보는데 난 손잡고 싶다가도 마음이 얼떨떨해. 어떨 땐 두려울 때도 있어. 제일 처음엔 나도 그랬어. 남자랑 달리 우리 몸은 변화를 겪는 시점이 있으니까. 근데 몸은 변해도 마음은 같아. 난 오히려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오빠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야. 두 사람은 햇볕에 반짝이는 손을 맞잡았다. 제이가 담담히 말을 이었다. 나는 오히려 섹스보다 스킨십이나 대화를 더 좋아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삽입 위주의 관계를 선호했는데 이제는 가벼운 포옹과 키스, 손잡기 같은 애정 표현이 더 끌려. 그렇게 서로 교감하는 시간이 중요해. 그렇구나. 나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더더욱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게 소중해진다니까. 한편 같은 시간 근처 골목에서는 기영과 창수라는 두 남성이 나란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오래된 친구인 그들은 50대 중반 부부였지만 부부 사이의 깊은 대화는 흔치 않았다.
요즘 너 어때? 아내랑 여전히 잘 지내? 창수는 잠시 멈추더니 답했다. 창수흠 나도 솔직히 변화가 많아. 몸이 예전만 못하다는 건 느끼지. 오히려 애틋함이 커졌어. 기억 나도 그래. 60 넘어서 몸도 천천히 반응하긴 하는데 그래도 흥미가 많이 꺼진 건 아니야. 우리 친구들 중에 여전히 활발한 남자들도 있더라. 발기부전약이 잘 나와서 큰 문제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고. 기영하지만 내 생각엔 남자가 중요한 건 만들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아. 약보다 아내와의 교감이 더 중요하거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성욕도 살아나지. 두 사람은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안부를 기약했다.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듯했다. 조용한 병원 상담실. 얼마 전 뇌졸중을 앓은 이모님을 돌보며 지친 순자와 은퇴를 앞두고 건강을 체크하러 온 현우가 옆에 앉아 있었다. 의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살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60대는 신체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근육과 관절이 예전만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욕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신체를 돌보는 방법이 달라질 뿐이죠. 의사 선생님, 저희 몸이 변해도 괜찮은 거죠? 물론이죠. 중요한 건 두 분의 마음이에요. 약을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병원을 나온 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순자는 조심스레 운을 뗐다. 순자, 요즘 무릎이랑 허리가 자주 뻐근해지네. 아직 운동해야겠어. 맞아. 나도 새벽에 허리 운동 몇 번 하니까 많이 나아지더라. 순자, 그리고 나는 뭐가 힘들 때마다 내 손이 항상 큰 힘이 됐어. 우리가 돌봄 주고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 현우 그래. 앞으로도 건강이 최우선이야. 둘 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맞춰가자.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 수연이 떠올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내고 외로움에 힘들어했지만 몇 해 전 기적처럼 새 사랑을 만났다. 수연은 전화 너머로 미소 지으며 말한 적이 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사랑이 올까 싶었는데 나중엔 그 사람 손길에 내 마음이 다시 꿈틀거렸어. 함께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았어. 순자와 현우는 친구의 이야기에 희망을 얻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두 사람이 서로를 보듬어줄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오후, 순자는 단잠에서 깨어난 아이를 챙기다 친구 수연의 메시지를 받았다. 오랜만에 만날 약속이 잡혔다. 호숫가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의 얼굴에는 맑은 웃음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야, 수연아. 기분이 좀 괜찮아 보인다. 응, 다 괜찮아. 사실 나 얼마 전부터 다시 사랑을 시작했어. 순자의 눈동자가 커졌다. 사랑. 다시 정말로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수연은 따스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나도 놀랐어. 오랜 시간 외로웠는데 어느 날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난 거야. 서로 말은 천천히 이어졌지. 그런데 그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가슴이 아직도 뛴다는 걸 깨달았어. 나도 설레는 기분을 잃은 줄 알았는데. 순자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용기 있는 선택이네. 나 같으면 겁이 났을 것 같은데. 처음엔 맞지 않을까 걱정했지. 하지만 그 손을 꼭 잡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 사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더라. 빗속에서 피어나는 두 사람의 미소처럼 노년의 사랑도 다시 한번 피어오르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순자는 멀리서 들려오는 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아침에 부모님 침대까지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응, 좀 민망한 것 같아. 나이 들면 그런 건 안 하는 거 아닌가? 순자는 금세 숨을 고르며 자신을 다독였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녀는 속으로 마음을 정리했다. 집안의 두 사람의 대화나 속마음이 편견이나 수치가 될 일은 절대 아니었다. 잠시 후 방문을 열고 들어간 현우가 순자에게 다정히 웃었다. 들었니? 우리 사랑이 눈치 보일 일은 아니야. 이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야. 응, 그래야 해. 우리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 순자는 하루 동안 겪은 작은 오해들을 떠올리며 결심했다.
서로를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해줘야 할 대상임을. 수치심보다 솔직함을 택하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달빛이 부드럽게 거실을 비추는 밤, 현우와 순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고 있었다. 며칠 전에 솔직한 대화가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준 것처럼 이번에는 더욱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고 있었다. 나도 가끔 내가 내게 실망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숨긴 적도 있었어. 나도 마찬가지란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조심했지. 하지만 우리 앞으로는 서로 원하는 걸 솔직히 말하자. 순자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다. 맞아. 예전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만 했는데 나는 피곤할 때 몸보신도 필요하거든. 어제 당신이 내 등을 쓰다듬어 주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 그래, 우리 그렇게 해. 나도 내가 저녁에 근육통이 심하다면 마사지 해줄게. 내 몸도 세심히 살필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이렇게 가까이 앉아 이야기하자 오랫동안 쌓여있던 욕구와 걱정이 조금씩 부드럽게 풀려나갔다. 이제 앞으로는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말할게. 안 할 수 있으면 미리 말해주고 우리 서로 거절해도 상처받지 말기로 해요. 응, 그래야지. 우리 서로 필요한 것만 말하면 돼. 나한테 힘들면 편하게 얘기해줘. 내가 편하면 나도 행복하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포옹하며 잠들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욕구와 배려가 따스하게 전해지고 있었다. 어느새 봄바람이 살랑이는 늦은 오후가 왔다. 현우와 순자는 함께 강변 산책로를 걸었다. 지난밤 이야기한 대로 매주 한 번씩 데이트를 나가기로 약속한 것이다. 반짝이는 강물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이 길을 걷는 게 한창 신혼 때랑 비슷한 기분이야. 그때 우리 설레던 마음이 그립니래. 그래, 30년 넘게 함께했지만 또 다른 설렘을 느끼고 있어. 시간은 달라도 마음은 여전하구나. 두 손은 자연스럽게 꼭 맞잡혔다. 사랑은 예전처럼 강렬하지만은 않았지만 한층 부드럽고 따뜻해져 있었다. 순자는 현우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 어느덧 중년을 훌쩍 지나 노년에 접어들었네. 그런데 가슴은 예전보다 더 뛰는 것 같아.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세월이 준 건 하얀 머리와 잔주름일지라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점점 깊어졌어. 앞으로도 우리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자꾸나. 순자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있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여전히 사랑한다. 그들의 긴 여정 끝에 성숙한 사랑은 다시 날개를 펴고 있었다. 오래된 연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빛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